약 5억 정도 증여 시에 내야 할 세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차용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받은 증여로 인해서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난처하겠죠. 제 지인 중에 실제로 강아지 운동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다가 이제 세무조사 당해서 최근에 엄청난 추징 금액을 때려 맞았다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처럼 토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 당첨,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모르고 있는 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우리 꼭 잘 알아가도록 합시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 표 많이 보셨죠? 빨간 줄로 표시된 예금액을 적을 때 80% 이상 소명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가 넘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 8억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2억은 증여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6억만 소명을 하게 되었다면 4억을 증여로 보기에 증여세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보는 소명 기준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경우 이제 원청 징수 영수증을 받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카드 및 기타 지출 내역을 뺀 자료를 근무년수에 곱해주면 이것이 국세청이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수중에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3억을 받아도 무방하기에 굳이 증여나 차용증을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여세율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금액이 들어가게 돼요.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자녀에겐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엔 2천만 원이고요. 친척 간에는 1천만 원씩. 근데 이게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증여 준비는 일찍부터 하는 게 좋겠죠.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고 약 5억 정도 증여 시에 내야 할 세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죠. 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이자로 상한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상환 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너무 길지 않은 5년이나 10년이 좋습니다. 상환 방식은 유이자 같은 경우엔 이자만 내는 만기 일시 상환, 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 균등 상환,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액, 상환 시기,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차용증 2장을 출력해서 간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재사항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뽑아서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증을 하는 이유는 실제 그 날짜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내가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렸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가 나와서 차용증을 갑자기 급하게 만들어서 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공증 방법으로는 이제 법무사, 등기소에 가는 것, 우체국,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법무사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등기소나 우체국 같은 곳에 가서 내용 증명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가 남기 때문에 그게 내용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자율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보면 이제 4.6%까지 이자율을 준수하면 증여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증여 자산가액으로 추정하기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1천만 원 미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4.6%의 법정 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자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최대치 차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엑셀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이는 2.17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2.17억을 증여했을 경우에 2,300만 원가량 증여세를 납입했어야 하지만 차용증을 쓸 경우에 이자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돈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차용증을 쓴다고 했을 때 차용증에 적을 이자율은 2.6%입니다만 이 내용을 몰랐다면 법정이자 4.6%까지 내셨겠죠. 마지막으로 이자 금액란에 보시면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경 쓰는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차용증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납입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부모님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액 7억 이후부터는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어가기에 약 6.6억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다면 차용증 이자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15.4%를 원청 징수하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여러 가지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소득세법은 15.4%를 떼고 이제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비영업 대금이라고 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7.5%를 원청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7.25만 원은 부모님 드리고 2.75만 원은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아까처럼 만약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납부한 기납부된 원청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소득자인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증여 부분에 관해서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따져볼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상담사, 세무사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